안녕하세요. 역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주간 올킬이 나왔습니다. 딱 세 경기만 집중을 해서 올킬이 나왔고요. 그리고 피할 거 잘 피한 거죠. 뭐 LG 6.5 오바라든지 뭐 기아승 했고 뭐 이런 것들 뭐 하나승이라든지 충분히 몰린 경기들 잘 피하면서 올킬이 나왔고, 야간 같은 경우는 메인 조합 두 조합 중에 한 조합, 비율 낮춘 조합은 제 입장에서는 중배당, 고배당 조합 뭐 이런 것 중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세 배당 맞춰가지고 가서 적중을 했습니다. 자, 이제 녹화를 두 번째 하는 거라서 또 설명하기가 좀 버거운데, 이렇게 좀 바꿨습니다. 다시. 기존에 하던 이 AI 이거는 너무 조잡하다라는 피드백이 너무 많았습니다. 몰입감도 없고, 글씨도 너무 작고, 보이지도 않고, 너무 조잡하다라는 의견이 정말 많아서 다시 전체표 분석으로 돌아가는데, 근데 제가 전체표 분석을 계속 하다 안 하다 하는 이유는 전체표 분석을 할 때마다 재수가 많이 없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정말로. 그래서 이거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엑셀의 하이퍼링크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좀 보여지는 이런 거를 좀 해봤는데, 자, 피츠버그랑 시시네티 경기는 최근 두 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를 달성하고 있는 미치 켈러죠. 올 시즌 홈에서 되려 기록 자체가 더 안 좋은데, 로돌로는 좌투수라는 특이점이 존재합니다. 좌투 선발인데 아시다시피 피츠버그가 되게 자상바예요. 피츠버그가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처가 좌투 상대로 9이닝 기준으로 평균 득점이 2.60에 불과하고 팀 타율도 2할 2푼이면은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이게 순위로만 따지면 25등이었나 24등인가 그렇습니다. 팀 타율이 그 정도로 좌상바 중 하나인데, 피츠버그가 이 로돌로가 올 시즌에 호투했던 팀들이 애틀란타, 콜로라도, 샌프란시스코, 미러키 이런 좌상바 팀들한테만 딱딱 골라서 호투를 했었던 게 로돌로거든요. 그러니까 피츠버그 상대로는 지금 사실 로돌로가 털릴 가능성보다는 어느 정도 호투해줄 가능성이 더 높다 라고 좀 보는 게 맞겠고, 그러니까 저는 이 경기는 양 선발 모두 무너질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라고 좀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신시내티가 아무리 클브를 상대로 수입을 했고 4연승을 날리고, 그러고 우투 상대로 올 시즌 타선 지표가 좋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근데 지금 신시내티가 최근 10점만 보시더라도 타선이 막 혼자서 막 오반에는 그 정도로 막 폭발한 적은 거의 없었죠. 미치 켈러 역시도 상위 선발답게 최근에 뭐 한 번 좀 주춤했지만 세인트, 뉴욕 매츠, 다저스 등 결국 약팀이 아닌 팀들 상대로도 퀄리티 스타트를 달성해 왔습니다. 최근에까지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양 팀의 아주 극단적인 언더 성향, 극단적. 야, 이거 못하겠다. 컴퓨터. 어, 극단적인 언더 성향입니다. 양 팀 모두. 피츠버그가 지금 10점만 보시더라도 1오바 9언더였죠. 피츠버그가. 그리고 신시내티가 최근 10경기 보시면은 2오바 8언더입니다. 양 팀 모두 지금 최근 타격전 거의 못하고 있는 추세고, 언더만 주구장창 내고 있는 흐름이라는 거예요. 이 경기는 사실 지금 이거 머니라인 해외 사이트 뭐 커버스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 머니라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경기는 메인으로 신시 승 보는 게 무조건 맞거든요. 머니라인 80% 이상 몰린 경기니까 신시내티 승이. 근데 저는 피츠버그의 홈승률이 그래도 4할이 넘는다라는 점을 좀 생각을 했고, 그러고 아시겠지만 신시내티가 비록 클브를 수입을 했지만 그 전에 화이트삭스한테 루징 당했던 팀이었다는 거를 저는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언더메인으로 볼게요. 언더메인으로 서브는 신시내티 승, 언더메인입니다. 왜냐하면은,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피츠버그가 최근 10경기 1오바 9언더, 신시내티가 2오바 8언더. 오바 나는 게 누가 봐도 재수없는 거예요. 이거는 양 팀이 뭐 불펜에서 방아가 나오는 흐름도 절대 아니고, 선발이 굉장히 모난 선발들도 아니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언더메인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봐요. 저는
자, 이 경기도 이거를 준비를 하긴 했는데 이 경기는 결국에는 좀 패스로 가닥을 잡았어요. 왜냐하면은 저도 맨 처음엔 센가랑 도빈스, 야 이거 보스턴 아니 뭐야 매치 승부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매치가 지금 빠다가 말라도 너무 비틀어져 있습니다. 이건 이것만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뉴욕 매치 최근 오전에서 최근 5전에서 평균 1.8점, 팀 타율 1할 6푼, 평균 안타 5개, 평균 홈런 0.2개, 경기당 0.2개, 5경기 동안 홈런 하나 쳤다라는 거예요. 홈런 하나. 자, 결국에는 최근 5경기 기준으로 우투수 상대, 양 선발 모두 오늘 우투수거든요. 우투수 상대를 가져온 겁니다. 평균 득점이 2점, 팀 타율 1할 7푼, 안타 3.2개. 이게 막 지금 타선 사이클이 너무 안 좋아요. 오늘 제가 양키스와의 경기를 운전하면서 보느냐고 경기를 못 봤고 라스어플만 계속 틀어놓고 봤는데 찬스는 몇 번 있었죠. 리스크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엔 득점을 못 냈죠. 매치가. 그러면서 이제 양키스는 점수를 내가지고 진 거고. 그러니까 이 경기는 사실 저는 언더만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날씨도 막 딱히 외야적으로 바람 불고 그런 느낌은 아닌데 9.5면은 기준이 높아요. 어찌됐건 매치가 점수 못 낼 것 같고 지금 흐름상으로는. 그리고 보스턴은 근데 보스턴이 실점이 지금 너무 많아요. 지금 어떤 팀 상대로도 실점이 많기 때문에 매치가 귀신같이 보스턴 상대로는 대량 득점을 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게 볼 여지는 크게 없고 소액으로 그냥 언더 찌르는 거야. 소액. 보스턴 경기는 화상하고 시애틀 경기는 이거는 좀 몰릴 경기죠. 시애틀 승사이드는. 근데 화삭 선발 마티니가 분명 뜬금호투가 올 시즌 한 두어 번 있었고 볼넷도 되게 적은 편이고 이닝수 대비해서 그리고 시애틀이 최근 보이는 행보를 보면은 전형적으로 상승세를 타는 팀의 뉘앙스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5경기 연속 2실점 이하만을 허용. 상대도 양키스 2번, 샌디에이고 3번, 다 강팀 레벨들 상대로 실점을 거의 안 하다시피 했죠. 그러니까 마운드 흐름이 좋은 팀들이 야구에서는 연승 탄단 말이죠. 하나 이글스도 마찬가지고 미네소타, 캔자스시티 다 마운드 관리가 좋은 팀들이 연승을 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애틀도 지금 딱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화석과의 시리즈 1차전 잡는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근데 배당 메리트는 참 3호면 너무 없죠. 왜냐면은 시애틀도 지금 빠따가 좀 많이 말라 비틀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마티니가 만약에 이게 정말 올 시즌 한 두어 번 정도 뜬금 호투가 있었잖아요. 그런 호투가 만약에 나온다. 그럼 1.35 때문에 진짜 똥줄이랑 똥줄은 다 타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결국에는 카스티오도 막 무실점급 피칭은 못하는 선발이에요. 볼넷도 많고 마틴이랑 이닝 수 자체가 거의 엇비슷한데 볼넷 개수는 카스티오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 마틴 선발 차이에서 그래도 카스티오는 상위 선발, 마틴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선발 이런 무늬만 보고 시애틀 승을 보는 게 아니라 불펜 싸움으로 가면 시애틀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지금 최근에 시애틀이 불펜 평균 자책점이 4점대 초반. 그러니까 불펜 평균 자책점은 4점대 초반이라고 해서 막 높다라고 느끼시면 안 됩니다. 화삭 같은 3점대 중반, 3.6대 시애틀이. 그리고 화삭이 6.7대인가 그래요. 그 약 2배 가까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거는 불펜 싸움 가면 시애틀이 무조건 유리할 경기인데 지금 시애틀도 마틴을 털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합니다. 타선 지표가 너무 안 좋고 그러고 우투수 상대로 지금 꽤나 고전하고 있는데 마틴은 우투수라서 저는 이 경기는 시애틀 승언더 보는 게 제일 맞는 배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마에는 좀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고 미네소타하고 클리블랜드 경기는 자, 양팀 선발 모두 상위 선발들이 등판하는 매치업이에요. 밸류 오바도 올 시즌 클블 상대로 7.2이닝 1실점 거의 완투에 가까운 아웃카운트 4개 남겨놓고 거의 완벽히 1실점밖에 안 했던
완벽에 가까웠던 피칭을 보여준 바가 있었고, 그리고 클블이 로건 알레니가 저는 상위 선발이라고 봐요. 뚜렷한 이제 클리블랜드라는 팀은 선발진이 저는 문제라고 봐. 불펜은 좋은데, 그러니까 선발에 이 로건 알렌 정도면 상위 선발이라고 보거든요. 로건 알렌의 장점은 피홈런이 많지가 않다라는 점. 딱 이 정도뿐입니다. 본래 또 그렇게 많지가 않고 이 정도뿐인데, 그러니까 맞는 날에는 피안타를 좀 연거푸 맞는데 미네소타가 안타로 득점을 많이 생산해내는 팀 컬러는 절대 아니라는 점. 근데 제가 이 정리를 제일 주목할 점은 바로 날씨입니다. 날씨 사이트 들어가셔서 날씨 바람 방향 그림으로 다 나와 있잖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 역풍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강풍입니다.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부는 날씨인데 역풍이에요. 내야 쪽으로 붑니다. 바람이 외야 쪽이 아니라 내야 쪽으로. 그러니까 홈런성 타구도 플라이볼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날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완전히 투수 친화적인 날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일리 오버도 최근 피칭 흐름 좋죠. 로건 알렌도 미네소타 상대로는 기록 자체가 좋고 호투 가능성을 충분히 엿볼 만한 선발이죠. 그러고 그저께 어제 말고 오늘 경기 연승이 끝났죠. 미네소타가 지면서 딱 이 끝나기 전 시점에 미네소타의 핵심 선수이자 가장 인기 많고 가장 몸값 비싸고 가장 잘한다고 볼 수 있는 벅스터니가 머리 부상당했죠. 그래갖고 일주일 동안 지금 결장입니다. 일주일 부상자 명단에 올랐어요. 벅스턴 없으니까 귀신같이 연승 끊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미네승은 벅스턴 없어갖고 피하는 겁니다. 벅스턴 없으니까 딱 연승 끊겼고, 그래서 저는 언더 쪽으로만 벅스턴도 없겠다. 7.5 기준이더라도 날씨랑 벅스턴 없는 거 믿고 미네소타의 압도적인 언더 성향 믿고 언더 보겠습니다. 저는 이 경기도 사실 분석할 이유가 마땅히 없는 경기죠. 양 선발 모두 좌투수인데 프릴랜드랑 산체스. 근데 좌투수 상대 기록 자체가 좀 크게 차이가 납니다. 뭐 하나하나 읽는 것보다도 평균 득점만 좌투 상대 평균 득점 필라델피아가 5.2점, 콜로라도가 3.3점. 대략 2배는 차이가 안 나지만 엄청나게 유의미한 차이가 나죠. 야구에서 평균 득점이 2점 차이가 난다? 그러고 이 산체스라는 애가 피홈런이 올 시즌에는 그래도 적진 않은 편인데 많은 투수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쿠어스 필드이기 때문에 피홈런 장타율을 꼭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프릴랜드 역시도 장타율은 높은 투수가 아니에요. 홈런도 많이 안 맞는 애고. 근데 피안타가 정말 많죠. 피안타가. 그러니까 그야말로 프릴랜드의 특징이 뭐냐면은 콜로라도 선발 프릴랜드의 특징이 뭐냐면은 타구가 다 좋은 타구가 나옵니다. 방망이를 갖다 대갖고 나가는 공 타구가 굉장히 속도가 빠른다든가 아니면 좋은 코스로 간다든가 그래서 피안타가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필라델피아 오늘 딱 1점밖에 못 내면서 좀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지만 콜로라도와의 1차전 프릴랜드 상대로는 귀신같이 대량 득점할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높게 봅니다. 참고로 이거는 제가 새로 도입한 데이터를 좀 읽어드리는 건데 콜로라도가 올 시즌에 시리즈 총 모든 시리즈 그러니까 필라델피아의 4연전 시리즈 뭐 클블과의 3연전 이런 거를 시리즈라고 하잖아요. 이 시리즈 1차전 첫 번째 경기에서 1승 14패입니다. 1승 14패 콜로라도가. 그러고 직전 경기 패배를 했죠. 어찌됐건 애리조나 상대로 1대0으로 지고 왔잖아요. 콜로라도가 지고 와서 시리즈 1차전은 바로 10전 10패입니다. 전패입니다. 필라 1마일 메인으로 서브는 오바 볼게요. 오바. 필라델피아가 모처럼 좀 대량 득점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셔터 헬스파크 경기죠. 오클랜드랑 천사 경기인데 자, 소리아노가 분명히 올 시즌에는 좋은 선발, 상위 선발급 레벨을 보여주는 선발입니다. 근데 저는 셔터 헬스파크 오바 좋아하기도 하고 오바 볼게요. 왜냐면은 저는 에인절스가 다저스 원정에서 지금 3연전 시리즈를 수입하고 올 거라고는 정말 상상을 못했습니다.
이건 누구도 상상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봐요. 사실 경기들을 보면서 와, 천사가 이렇게 빠따가 좋은 팀이었나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우선 세 경기 내용 자체가 다 다저스의 마운드 자체를 시종일관 압도했습니다. 물론 이러고서 귀신같이 이번 경기에서는 천사가 타선 침묵하고 막 3득점도 못 내고 이런 모습을 보여야 에인절스가 에인절스인 거고 약팀다운 거고 스포츠 토토가 원래 그런 건데 저는 그래도 이 셔틀스 파크 나서 천사의 타선 흐름을 좀 믿고 싶었습니다. 이 애슬레틱 선발인 긴이라는 선발 투수가 직전 텍사스전의 경기를 봤거든요. 3개 피홈런을 다 솔로포로 얻어맞았죠. 이게 되게 운 좋은 케이스예요. 선발 투수가 우선 3피홈런씩이나 얻어맞는 거는 얘가 우선 전혀 구위 자체가 경쟁력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솔로포로만 이어져 3실점밖에 안 했을 뿐인 거고, 그러니까 이닝 수도 무조건 짧을 만한 투수죠. 근데 지금 에인절스는 무려 다저스의 불펜 투수들을 거의 싹 다 털어내고 온 팀입니다. 그러니까 애슬레틱의 불펜 역시도 천사 상대로 저는 완벽하게 버티기 힘들 거라고 좀 봐요. 이게 다저스가 무조건 패전 조방 올라왔던 그런 경기들 시리즈도 아니었고, 그리고 천사도 원정에서 실점 기대치가 정말 높은 팀입니다. 평균 실점만 해도 5실점 이상은 언제나 기대치가 무조건 있는 팀이고, 저는 오바메인으로 서브는 천사 역배승. 다저스랑 애리조나 경기는 제가 이거 천사 경기, 천사와의 시리즈 때문에 제가 우선 개인적인 이 통장 잔고 자체가 좀 많이 출혈을 받는데 다저스 마인은 전 계속 갔습니다. 진짜로. 3연전 그래서 다 뒤졌죠. 제 개인 배팅. 조합표도 마찬가지였고 그나마 오늘 3회짜리 한적 적중을 해서 다행인 거고 지금 다저스의 상황을 좀 인지해야 됩니다. 에인절스한테 지금 3번 연속 불펜 싸움에서 다 졌어요. 3경기 중에 한 번도 불펜에서 실점이 안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분석을 제가 어제 방송을 쉬었지만 로버츠 감독의 포스트게임 인터뷰까지 찾아보면서 분석을 했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로버츠 감독이 최근에 일주일 동안 포스트게임 인터뷰에서 무슨 앵무새처럼 다 똑같은 말만 해요.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우리는 지금 마운드 상태가 정상이 아니다. 비상사태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 지금 필승조를 내야 되는 상황에서도 필승조만 낼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패전조는 좀 경우가 다른 거고 그러니까 다저스가 막 2점 차, 3점 차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필승조 뭐 셋업맨들 이렇게 3명 마무리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이런 스무스한 등판이 돼야 되는데 마운드 쪽에 너무 부상자 출혈이 많고 그러고 잘하던 애들도 지금 너무 급격하게 부진한 추세라서 지금 우리는 마땅한 필승조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돌버츠 감독이 그러니까 지금 다저스는 지금 불펜 상태가 완전 적신호, 비상사태 이런 상황이라서 지금 천사 따위한테 수입을 당한 거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날 경기가 만약에 뭐 정상적인 이닝히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발이 아니라 랜든 넥입니다. 랜든 넥은 한 바퀴예요. 타선 한 바퀴. 그러니까 길어봐야 4이닝. 길어봐야 4이닝. 근데 그만큼 이번 경기는 다저스가 무조건적으로 불펜 의존도가 더 클 수밖에 없는데 최소 2, 3이닝은 패전조가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그 2, 3이닝 만에 오버가 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다저스 꼬라지 보면은. 애리조나가 그러면 이거는 승사이드는 애리조나 역배승 보는 게 맞는데 저는 그래도 다저스가 계속해서 연패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봐서 승패는 패스하고 오바만 볼게요. 오바만. 애리조나도 뭐 측정 1득점밖에 못하고 다저스도 결국에는 최근 타선이 메갈이 없는 거 분명한 사실인데 결국에는 야구는 투수 노름이라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야구는 투수 노름, 배구는 세터 노름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다저스 마운드가 감독이 거의 징징댄다니까. 계속 쉴 때마다 우리 지금 불펜 어떡하냐, 마운드 어떡하냐, 선발진도 지금 보세요. 지금 야마모토 사사키 로키도 지금 솔직히 올 시즌
기대치만큼 전혀 못하죠. 야마모토 등판 말고는 나머지 경기는 다 이닝히터 역할을 기다렸어요. 더스틴 메이도 지금 털리고 있죠. 클레이튼 커쇼 복귀해서 털렸죠. 랜든 넥은 그냥 오프너죠. 그러니까 지금 다저스는 매 경기 불펜이 갈려야 되고 필승조들도 제대로 정착되어 있지 않고 이런 상황입니다. 오바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상황 믿고 자 오늘 분석 요렇게입니다. 자 어찌됐건 이런 분석을 하다가 이런 분석들을 하다가 전체표 분석으로 좀 바꿔봤는데 사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준비성이 좀 철저하면은 솔직히 더 좋은 효과가 무조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무조건 사실 왜냐 내가 당연히 이거 하는 거 이거 준비하는 게 한 두세 시간 걸린다라면은 이거 준비하는 건 7, 8시간 걸립니다. 당연히 3배 이상의 갈아 넣는 건데 근데 어찌됐건 이거를 하고 나서 모든 지표가 나빠지더라고. 모든 지표. 조회수도 떡락했죠. 조회수 뭐 평균 재생 시간 모든 게 다 나빠지는 것을 인지를 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혁명이라는 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변화라는 거는 사람이 이 바닥이 어찌됐든 뭐 이렇게 국룰 고착화가 되어 있는 바닥에서 혁명을 일으킨다. 변화를 꾀한다.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네요. 그죠? 그래서 저도 그냥 변화를 하지 않겠습니다. 시청해 정말 감사합니다.